주로 이제 정책질이 집중해 왔습니다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총리 후보자 또 장관 후보자들이 소위 병력 문제, 세금 문제,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네,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드러난 그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무리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양심상 거리낌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글쎄요,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서로 데리고 있었던 이경호 씨에게 많은 동료인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오늘 정인 채택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교감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지시가 있었나요? 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됐을 때도 학생인 따님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감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뭐 그런 교감을 할 수는 없고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천 명의 당비약 5천만 원을 대납해 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죠? 네. 그건 맞죠. 그렇다면은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자금도 아까 말씀대로 출절돼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뭐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비 대납으로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출소 4개월 만에 월보수 300만 원에 상근직 도지사의 정무특보로 임명됩니다. 맞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상근직 정무특보는 정식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공무원에 준하고 조례에 따라서 도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건 뭐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소한 지 4개월, 대개 이제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공직 취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보시기에 예.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역량 활용 차원에서.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전형적인 보훈 인사라고 반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의 정무적 판단이 의한 것이다. 그 정무적 판단이 바로 역량을 갖다가 쓰고 싶어서 했다. 네. 그런 판단입니까? 네.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재직 시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강조해 왔죠. 네. 그거가 일치된다고 보시는지요? 직업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정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다 공무원의 넓은 범위에 속하는 거기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겠죠. 지금도 정무특보이죠. 네. 혹시 이번 그 총리 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청문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네. 청문회 네. 준비단, 자 청문회 준비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앞으로 만약에 총리로 입각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을 또 데려다 쓰시겠습니까? 역량을 갖다가. 글쎄 서울에서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총리가 되시면은 아마 도에 계시면서 신세도 많이 주셨고 또 이렇게 보완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러한 소위 보훈 인사, 이런 인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훈이라고 보다는 아주 예외적으로 역량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개인적인 문제인데 요 얘기는 제가 끝내겠습니다만은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진 않았더라도 그리고 타당하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남도민과 전남도 공무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사람들의 눈에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요. 그 도지사에 재직하시면서 2014년 지방선거로 이제 한 3년간 재직하시면서 전남 도정을 이끄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 조사에서 몇 네. 등 하셨습니까? 꼴찌를 했습니다. 17개시에서 꼴찌를 하셨어요. 네, 2008년부터 하위권으로 머물고 했는데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도정을 맡기 전인 11년에는 15위, 뭐 높진 않았어요. 12년에는 14위, 13년에는 13위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도에는 13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15년에는 16위, 지난해는 17위로 떨어졌단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노력을 네. 많이 하셨던데? 네,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금년부터 소통의 강화를 포함한 좀 밝은 대책으로 전환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당시 민원이 평가한 그 민원인들의 청렴도 이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낮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니까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나 용역에서 금품 수수가 건절되지 않아서 지수가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욱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이 권익위가 이 청렴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지고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유도한 그러니까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네, 작년에 감점 받았습니다. 그런 그 호의적 이 반응을 평가를 유도하도록 혹시 지사가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렇다면은 소위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한 조직 관리의 그 역량 측면 또 소통 측면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하고 계십니까? 네. 자, 이렇다면은 소위 전국 청렴도 꼴찌의 도정을 이끄신 우리 후보자께서 국무총리가 되신다면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만드는 내각을 총괄하는 후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성공적이었던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성공으로부터도 배우지만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잘 이끌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청문회를 어떻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문위원회 입장에 있다가 지금 비청문의 입장이 있는데 이 청문회를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어제 청문회를 마치고 밤늦게 나가는데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청하시길래 인생 재고 정리를 했다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되돌아보는 있는 기회 이런 청문회도 참 필요하다.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가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관리, 주변 관리의 스탠다드가 되고 네. 바로미터가 되고 저울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순기능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가 얘기를 하시대요.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한번 나중에 결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청문회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끝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초기에 정확한 좋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출했는데 정말 자료 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청문회를 잘 마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네, 자료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전임 몇 분의 총리님보다 자료 제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이 청문 특위에서 나온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금고문을 열기 위해서 금고 열쇠를 달라고 현관 열쇠, 건너방 열쇠, 안방 열쇠 수백 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8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양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리해 주시죠. 다. 네.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무리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글쎄요,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서로 데리고 있었던 이경호 씨에게 많은 동료님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오늘 정인 채택일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교감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지시가 있었나요? 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주로 이제 정책질이 집중해 왔습니다만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총리 후보자 또 장관 후보자들이 소위 병력 문제, 세금 문제,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네, 저 자신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드러난 그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공직 취입이 제한돼 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보시기에 예.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역량 활용 차원에서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전형적인 보훈 인사라고 반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비 대납으로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출소 4개월 만에 월보수 300만 원에 상근직 도지사의 정무특보로 임명됩니다. 맞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상근직 정무특보는 정식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공무원에 준하고 조례에 따라서 도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소한 지 4개월, 대개 이제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할 때 이니 영어의 몸이 됐을 때도 학생인 따님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감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런 교감을 할 수는 없고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천 명의 당비약 5천만 원을 대납해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죠? 네. 그건 맞죠. 그렇다면은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무리한- 그 자금도 아까 말씀대로 출절돼서 모른다는 네. 것이에요. 뭐 밝히지 않았습니다만.